안녕하십니까. 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영업비밀 사건의 포렌식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영업비밀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포렌식 이슈가 많이 등장합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외부로 다 노출되는 자료가 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메모해 드렸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업비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포렌식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4가지 정도로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포렌식 이슈 첫 번째 문제는 삭제된 파일 복구가 어렵다는 것이죠.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의 어떤 그 하드디스크 내지는 그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을 확보를 했는데 확인하다 보면 그 퇴사를 하면서 혹은 그 문제가 됐던 그 이벤트 직후에 어떤 그런 그 파일들을 모두 삭제한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이 삭제된 파일들이 100% 복구가 되면 되는데 때로는 100%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티포렌식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그 안티포렌식이 발달함으로써 삭제된 파일 복구, 최근엔 또 SSD 같은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하는데 많은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비밀을 그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보안 지침을 마련해서 연구원이라든지 회사의 뭐 어떤 그 요직에 있는 직원들이 사적인 안티포렌식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어떤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물손괴라든지 어떤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사계약이라든지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렌식 이슈는 원본 증거의 보존의 어려움입니다. 이 포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포렌식이라는 얘기는 들어서 어떤 그 이미징 하는 것까지는 제대로 하는데, 문제는 원본을 갖다가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서 증거 능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원본을 가지고 이미징 한 다음에 이미징한 것은 애지중지하면서 사실은 원본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후임자가 어떤 그 PC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쓰게 한다든지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연구원과 새로 그 담당을 한 그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케이스에는 뭐 NH라고 하는 그 사건의 경우에 증거법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시값과 관련된 해시밸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렌식 이슈는 아직까지도 국가기관 종사자의 포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펌에서도 이 포렌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없다 보니까 포렌식이라고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순사리를 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적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그 농후하고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렌식이라는 게 굉장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이고, 물론 뭐 사이버 수사라든지 포렌식 팀이 있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한 그 사건에 국한돼서 가동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사건이나 뭐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100% 포렌식을 적용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재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어떤 그런 그 포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해와 어떤 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원,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로펌의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포렌식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률 적용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포렌식과 법률에 대한 어떤 그 해박한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 변호사들은 어떤 그 분석된 어떤 포렌식 결과를 가지고서 법률적인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데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포렌식 분석 결과물을 갖다가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변호사님들은 잘 파악을 못합니다. 이를테면 인케이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어떤 삭제된 파일을 복구를 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액세스한 그리고 크리에이트한 그 맥타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타임을 보시면 파일 7개 정도의 맥타임이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멈춰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 복사, 대량 카피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는 분들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포렌식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없으면 파악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아무리 변호사님들한테 자료를 넘겨줘도 변호사님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유효한 공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효적절한 공방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들이 포렌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포렌식을 하려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어떤 그 포렌식 분석의 절차라든 과정, 결과,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그 유효적절한 점검을 갖다가 분류하고 정리하는 방법, 또한 어떤 그 보안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암호와 관련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그 지식까지를 포함한 어떤 그 공학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어떤 폭넓은 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뭐 파일 자체가 한 27개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파일인데 액세스하는 시간대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스토리 장치를 갖다 놓고 정말 대량으로 복사를 했다는 흔적인데요. 만일에 이런 대량 복사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그 핵심 기술에 대한 파일일 경우에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 유출 송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역공학 이슈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업비밀 어떤 그 비교가 되는 어떤 소스 코드를 갖다가 있을 경우에 그 소스 코드를 갖다가 어떤 이 범법자가 훔쳐왔다 하는 것을 입증할 때는 소스 코드와 대상이 되는 코드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소스 코드를 양쪽에 놓고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밀 침해 기업의 그 소스 코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어떤 그 소스 코드는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고 우리가 유출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억울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 가해자 측, 소위 말해서 비밀을 침해했다고 하는 기업의 소스 코드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걸 내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영업 비밀 했다고 인정을 안 할 것이니까. 그래서 대상 소스 코드에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감정의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터무니없이 그 감정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고액의 감정 비용을 부담하고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감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역공학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기관에서 거의 대부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협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증해와라. 아니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그 협조, 비협조가 매우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권리보호지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어떤 국가의 첨단 기술일 경우에는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기관에서 발벗고 나서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국내의 어떤 그 사기업 간의 어떤 그 영업비밀 침해일 경우에는 뭐 한 나라 내에서 이루어진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국가기관에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공학 이슈를 개발하기 위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법률적인 이슈, 기술적인 이슈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역공학 활용 사례는 HM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으로 지금 그 유튜브 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업비밀 송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또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시원하게 놓고 비교를 해서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기업의 어떤 그런 영업비밀 침해, 뭐 A 대기업, 뭐 S 대기업, L 대기업 뭐 해가지고 뭐 소송이 진행되는데 거의 대부분 뭐 보통 5년, 10년 진행하다가 서로 양사 간에 합의하고 끝내버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원에 저희들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어떤 그런 영업비밀 관련된 기록을 등사를 하려고 하면은 등사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왜냐하면 그 등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영업비밀을 재유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님들 보고서 와서 보고 가라 라고 하는데 메모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그 등사를 하지 못하다 보면 어쨌든 현장에서 법원에 내지는 수사기관에 가서 그 기록을 보면서 어떤 기록을 검토하고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쪽에 어떤 그 기술적인 그 부분에 어떤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들여다보다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더 많은 새로운 법익들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람만으로 치밀한 공방, 송사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야말로 코끼리 등 만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님, 검사님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소송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5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뭐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받고서 변론을 하는 그 대형 로펌 같은 경우 특히 타임 차지 형식으로 해서 일하는 시간만큼 그 비용을 가져가는 어떤 로펌의 경우에는 뭐 손해볼 것이 없겠지만 그 외에 그 대부분의 어떤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 어떤 그런 적은 비용을 받고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비밀 송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권리 보호가 되지 않고 영업비밀이 점차적으로 더 손상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재유출 이슈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세 가지 정도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드린 말씀도 뭐 추상적인 부분들도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고한 그 영업비밀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과 컨택하셔서 언론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수사나 재판에 어떤 그런 그 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